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중국어 통역사, 중국어 선생님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어머니는 중국 출신,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요. 아버지는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7.0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5.13등급. 학생의 키워드는 다문화 관심, 낮은 성적, 현실적 선택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글로벌 인재 전형, 성신여대 중국어 문화학과 어학 우수자 전형, 한국외대 중국언어 문화 전공 특기자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중국어 통역사나 이제 교사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죠? 3년이에요. 3년 정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텐데 오늘 상담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예, 중국에서 이제 온 지 3년밖에 안 된 친구인데요.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 이제 한국에 와서 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했어요. 다문화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가 본인에 대한 관심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열정이 넘치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좀 현실적으로 넘어야 될 벽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고민이 좀 많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주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수시의 경쟁력을 좀 월등하게 높게 보셨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우리 학생 4월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 100분위가 47.17입니다. 희망대학 지금 가고자 하는 대학들의 평균이 한 9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좀 많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대학을 정시에 지원하더라도 실제로 4월 성적이나 6월 성적 좀 오르긴 했는데 43.38인데 좀 한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좀 수시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우리 학생에게 가장 지금 유리한 전형은 예를 들어서 지금 HSK라는 지금 중국어 능력 시험을 받았을 때는 특기자 전형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점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그 두 개가 좀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조건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이제 약간 복잡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네.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적 분석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 어떤지 선생님 살펴주실까요? 예, 모의고사 성적 보겠습니다. 6월 성적 기준으로 보면요, 국어 5등급에 100분위 46, 그다음에 수학 나 5등급에 100분위 48, 영어 5등급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사 2등급, 동아시아사 4등급, 그다음에 세계사 7등급으로 평균 5.13등급입니다. 4월과 6월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어가 8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이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영어는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동아시아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5등급에서 4등급, 세계사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의고사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희망대학 중에 가장 낮은 이제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100분위가 한 88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지금 점수차하고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수시를 쓸 때도 정시에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은 수시보다는 좀 변수가 적은 정시가 봤을 때 안정이 좀 되려면 정시에 대한 점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모의고사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 중국어과 관련 학과들이 적어도 지원을 하려면 100분위가 85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학 중심으로 수학을 좀 잘하기 때문에 수학 중심으로 탐구 한 과목 정도는 지금 성적보다는 한 2등급씩 위에 수학도 한 2등급, 그다음에 탐구 하나도 2등급 정도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게 지금 4월 점수보다 6월 점수가 그나마 좀 올랐다는 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놓지 마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볼 텐데요. 교과 성적 어떤가요? 예, 우리 학생 교과 성적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평균 등급을 보겠습니다. 좋은 성적부터 보면요. 수학은 5.18등급, 그 다음에 영어 6.25등급, 사회 7.76등급, 국어 9등급의 평균 7.05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 보면요. 국어는 계속 좀 안타깝게 9등급이고요. 수학은 6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으로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영어도 6등급, 7등급, 6등급, 6등급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학생 지금 평균 7.05등급입니다. 특히 국어 계속 9등급인데요. 아마도 뭐 중국에서 이제 중학교까지 다녔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다문화과정 전형으로 했을 때는 평가하는 기준이 국내 학생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학 입장에서 이제 우리 학생 뽑을 때 대학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들을 좀 평가를 할 텐데 우리 학생이 당연히 이제 입학만 시켜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학 입장에서 지금 국어가 9등급인데 과연 우리 학생을 평가할 때 우리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평가자는 좀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중국어까지만 중국어만 하는 거 아니고요. 뭐 문학사라든가 그 밖에 한국어 수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국어가 9등급이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이제 중국어를 잘하고 중국어에 대한 활동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학생한테 하나 질문하죠. 그 2학년 1, 2학기 때 중국어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중국어 2등급을 받았습니다. 뭐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거 한국말이 몰라서 한번 아. 틀렸어요. 예, 보통 지원하는 학생들이 자기 희망학과에 지원할 때 큰 오류 중에 하나가 화학을 자기는 잘하고 그다음에 희망을 하는데 실제 내신을 보면은 뭐 화학 등급이 5, 6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학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평가자가 희망학과에 대한 성적을 보는데 그 교과 성적이 낮은 경우에 좀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좀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이 아까 뭐 회화 활동도 열심히 하고 했다는데 2등급 받았다고 하면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 쓸 때는 꼭 2등급에 받은 이유, 아까 말한 제가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해서 2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잠시 기술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학생 당연히 장점도 있겠죠. 뭐냐면 1학년 1학기 때 7.8등급으로 시작해서 7.03, 6.33등급 성적이 그래도 많이 향상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는 아까 활동 내용도 중요하고 성적 향상 중심으로 좀 기술을 하시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본인의 역경과 극복, 그다음에 중국어 회화 활동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학생 분명히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 계속해서 성적 향상을 이룬다는 건 모의고사도 그렇고 지금 교과 성적도 그렇거든요. 향상을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 활동이 있고요. 구름의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비는 수상 경력,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뭐 갑자기 한국에 3년 전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입시나 한국의 교육제도 적응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비교과로도 그렇게 완성되지 못한 비교과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을 보면 좀 많습니다. 보통 이제 다문화 과정에 대한 기획, 학교에서 재능 기부, 응원 메시지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요. 2학년 때는 다문화 체험버스, 골든벨 초청 강연 등을 학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다문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이 돋보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좋게 평가를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열거밖에 없습니다. 뭘 했다 열거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활동 왜 했는지, 그 다음에 활동을 본인이 어떤 것이 느꼈는지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거에 대한 생각에 대한 확장에 대한 활동들이 좀 안 들어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진로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다문화 어울터라는 동아리에서 뭐 학생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멘토 멘티 활동하고 해서 전공지향성에 대한 훌륭한 일관성이 있는데 자율활동을 보면 좀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활동에 대한 확장에 대한 기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물론 종합전형이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활동에 대한 목적,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활동 확장, 그다음에 그런 면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정량적 면만 우리가 좀 부각된 게 있어서 좀 아쉽고요. 독서는 1학년 때 좀 없어서 좀 없고 2학년도 내용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는 과연 우리 학생이 중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 같고 수상 기록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다문화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을 때는 이런 약점들을 잘 기록하셔서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 기록할 때 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어디를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희망하는 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 특기자 전형 위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1지망이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글로벌 인재전형어학 특기자고요. 2지망 성신여대 중국어 문화학과 어학 우수자 전형입니다. 3지망 한국외대 중국 언어 문화 전공 특기자 전형인데요. 그중에 제가 추천하는 전형은 1지망의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글로벌 인재전형 어학 특기자 전형입니다. 예, 한양대를 일지망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 한양대가 만만치가 않은 네. 학교인데 예, 여기 꼽아주셨는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먼저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요. 학생들이 자기의 희망대학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전형명도 잘 모르고 그 전형에 대해서 뭔지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도 이 세 가지 전형들을 쭉 가져왔는데 사실 제가 찾아봤을 때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중어중문학과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학생은 HSK도 없고 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에세이하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지망을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글로벌 인재로 선택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일단 우리 학생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한양대를 뽑아주시긴 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준비 사항이 조금 이제 미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 어떻게 진단해 주시는지요? 예, 우리 학생 그 중어중문학과에 대한 글로벌 인재 진단서 보시겠습니다. 예, 뭐 지금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하고 면접이기 때문에 교과 준비도나 비교과 준비도, 수능 준비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없음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긴장했습니다. 별표가 안 나와서 네, 깜짝 필요가 놀랐어요. 없다는 건데 예. 그냥 없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요. 이제 예. 교과나 비교과나 수능이나 이제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네, 네. 말씀이신 필요가 거죠? 없다. 예. 그렇다면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그 가능성이 있는 한양대 중어중문과에 대해서 좀 더 살펴주시죠.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양대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전체 14명이고요. 작년도 경쟁률 2.93대 1, 올해 재작년도 그다음에 2016학년 경쟁률 30.92대 1입니다. 1단계 3배수로요. 외국어 에세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중국어 에세이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2단계는 외국어 면접입니다. 예, 1단계로 3배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면접으로 끝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분 동안 이제 지문을 보시고요. 고교 과정에 대한 출제를 하고 제시문의 해석 능력, 그다음에 작문 능력, 사고 능력 등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모의 에세이 한번 봤고요. 7월 달에 또 한번 보기 때문에 관심 있으면 꼭 한번 에세이에 한번 참가해 보시고요. 2단계 이제 외국어 면접입니다. 해당 언어, 구사 능력, 그다음에 인성 평가 능력을 봅니다. 2인 이상의 면접관 질의응답으로 10분 이내에 하고요. 특징으로 보시면은 그 에세이가 계속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유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 유형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요. 면접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엄청 잘한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은 이 발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쓰는데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먼저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모의 면접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일단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녹여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단어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전에 있던 외국에 있을 때 아이들 면접하면은 그 청소년들이 쓰는 뭐 슬랭어라고 이제 그런 것들 막 써가지고 면접할 때 되게 많이 혼나거든요. 그래서 네. 좀 고급진 단어들 위주로 좀 예쁘게 말하는 방법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 없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에세이를 통과하시면 충분히 우리 학생 뭐 활동들 많이 했으니까 면접에서 아마 좋은 성적 얻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근데 아까 없다 필요 없다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사실은 국어가 그렇게 나온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 한양대 이제 재외국인 전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학생도 2014년부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자격 조건이
되는지 또 네. 다문화 전형하고 외국인 전형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아까 정재현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명칭도 다르지만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이 지원이 가능하냐 안 가능냐 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한양대 이제 제 외국인 전형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제 외국민 전형입니다. 전형명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입니다. 인문 23명 뽑는데요. 지원 자격 요건이 해외 소재 학교에서 고교 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해 가지고 통산 3개 학년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소가든 비연소이든 관계없고요. 부모님은 학생의 특례 해외에 재학 인정 기간 동안 545일, 고교 과정 180일 해외 차류를 해야 됩니다. 전형 방법은 국어 필답고사 100이고요.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고교 교육과정에 있는 화법과 작문, 독서, 문법,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에 대한 지문하고 자료를 이용해서 합니다. 고전 문학, 고전 문법은 나와 있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 공인 어학 점수, 뭐 토플이라든가 탭스라든가 HSK가 있으면 취득 득점의 3%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모두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해외 소재 대학 고교 1개 학년 이상이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아서 지원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조건 중에 한양대 초, 중, 고교 해외 이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12년 동안 다 다녔는 경우에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인증시험 4급 이상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학생이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할 때 그걸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잘 모를 때는 입학처에다 질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꼭 입학처에 문의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꼼꼼하게 잘 입학처 연락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한테 가장 절실한 건 지금 추천 전형이 네. 아닐까 싶어요. 좀 살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신여대 중어 문학과입니다. 어학 우수자 전형으로요. 모집 인원 4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이 재작년에 34대 1, 작년에 24대 1입니다. 1단계 공인 어학 능력 시험입니다. 2단계는 공인 어학 능력 시험 50,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30, 그 다음에 면접평가 20입니다. 자, 2018학년도 2월 이전에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서요. 검정고시 합격자, 그 다음에 졸업 이상 학력 인정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국적이 한국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 어학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좀 5급에서 HSK 6급 이상 좀 받으셔야 면접에서 승부 가능하고요. 작년도 어학 우수자 합격자 보니까 1.88등급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HSK 점수가 좀 높아야 그다음 면접으로 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중에서 사회적 배려자 전형에서는 중고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학우수자 전형으로 네.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럼 또 다른 추천 전형 한 군데 더 살펴주실까요? 네, 동국대와 광운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네. 보시겠습니다. 동국대 중어중문학과 모집 인원 10명이고요. 학생부 40에 실기 6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게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원하려면 지금 국적 신청했다고 해서 나와야 이제 지원 가능하고요. HSK 6급 260점 이상을 땄을 때 전형 요소별로 최고 점수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400에서 240, 그 다음에 전형에서 600에서 360으로요. 학생부도 국수, 영, 사과에서 상위 10과목에 이수단위 미적용하니까 조금은 내신에 대한 불리함을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적 취득하고 어학 점수가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운대 국제통상학부입니다. 상당히 유망한 학교인데 이제 사회 배려 대상자 이제 다문화 과정으로 지원할 수 있죠. 2명 지원할 수 있는데요. 서류 100이고요. 2단계 60에 면접 40입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민국 국적자에서 우리 학생이 이제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 전형을 여러 군데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요. 어땠어요?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복잡한 이제 그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근데 하나하나 잘 헤쳐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 성적 향상을 이뤄냈다는 아, 게 너무 참 잘했습니다. 예, 고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꼭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 상담을 또 2명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진행을 해왔는데 상담을 받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달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두 개의 문화, 우리가 하나의 문화에 익숙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 그 두 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둘 다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그 자연스러운 조건 속에서 두 개의 문화를 습득하고 또 두 개의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서 어학연수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살리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시고 또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은 저는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힘내서 끝까지 준비 잘하시고요.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용 선생님, 정종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조미정 선생님의 인문계 입시의 주요 사항과 대비법을 주제로 한 특강 마련됐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